황선호 감독이 이끄는 U3 축구 대표팀이 일본과의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승리하며 조 1위를 차지했습니다.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황선홍은 이번에도 8강행을 노려 숙명의 라이벌인 일본을 상대했습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최상의 전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한 한국은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상태에서 3차전을 치렀습니다. 양 팀의 승점, 득실점이 모두 동일하여 이날 경기는 그룹 1위를 가려내는 결정전의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토너먼트 진행에 초점을 맞추고 경기에 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조 1위로 8강에 진출한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상대팀인 인도네시아와 맞붙을 것이며 반면 조 2로 밀리게 되면 개최국이자 1위인 카타르와 맞서야 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카타르는 기량도 뛰어나지만 홈 경기의 이점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감독은 4강전 이후를 염두에 두며 과감한 로테이션을 시도했습니다. 일본 역시 2차전을 대비해 선발 라인업을 대폭 변경했지만 한국의 로테이션 폭이 더 컸습니다. 중국과의 경기에서 한국은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주도했지만 수비를 튼튼히 하고 역습과 세트피스에 주력했습니다. 후반 30분 이태석의 코너킥이 교체 출전한 김민우에 의해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일본의 공격은 강력했지만 한국은 실점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8강 진출을 확정한 황원은 토너먼트 데뷔를 위해 대규모 로테이션을 시행하며 실력을 보강했고 자신감도 회복했습니다. 특히 해외파 공격수들을 모두 투입하여 일본을 견제했고 2년 전의 패배를 되갚아 주었습니다. 이로써 한국 축구는 더욱 강력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완전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날 경기는 한일전이었기 때문에 국내외 팬들이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일본 팬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팀이 경기를 지배했지만 결정력이 부족해서 졌다. 세트 플레이로 지는 건 안타깝다. 다음에는 최강 멤버로 나와야 한다. 또 카타르가 개최국이 되면서 우리가 올림픽에 못 갈 수도 있겠다. 한국이 세트 플레이 한 방을 가져가며 기회를 잡았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득점 기회가 적었고 공격이 한쪽으로 치우쳐서 중앙에서의 움직임이 부족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가오는 카타르와의 경기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축구는 언제나 한국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과거 한일전처럼 피지컬이나 골문 싸움에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에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패스를 돌리면서 카운터 공격을 하고 세트 플레이로 골을 넣는 장면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시안컵의 몇 경기도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뭔가 예전의 수준으로 되돌아간 느낌입니다. 그런데 왜 오타니 쇼와 같은 위대한 슈퍼스타가 일본 축구에는 없을까요? 2002년 월드컵 4위, 2012년 올림픽 3위, 2019년 FIFA U20 월드컵 2위, 2023년 FIFA U20 월드컵 4위 등 대한민국 축구의 위대한 성과에 비해 지금은 부진한 모습입니다. 미래를 대표할 A 대표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습니다. 일본 축구는 끝났다고 생각하나요? 올림픽도 끝난 걸까요? 나는 오늘부터 한국 국적이 될 것입니다. 다음 카타르와의 경기는 일본의 파리올림픽 최종 예선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경기에서 카타르를 상대로 이기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패배로 일본은 조 2위가 되어 카타르와 맞붙게 됐지만 카타르를 이기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일본에서는 많은 기대와 관심이 있었지만 일본 축구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스트리머들은 경기 내내 들떠있는 모습을 보였고 복장을 고치고 인상적인 오프닝 세리머니를 선보이며 생방송을 진행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게 골을 내주자 선수들의 표정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한일전은 같은 조의 중국 축구 팬들에게도 주목을 받았습니다. 중국 팬들은 한국이 일본을 이기는 것을 보고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한국을 혐오해왔고 중요한 경기에서 한국을 피해왔습니다. 중국은 일본과 비겨야만 본선 진출이 가능합니다. 일본은 아직 실력과 상황 판단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한국팀은 여전히 필드 컨트롤에서 우위를 보이지만 물리적 대결과 세트피스 전술에서는 일본이 더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축구는 디테일과 핵심적인 순간에 따라 결과가 결정되는 스포츠입니다. 중국 팬들은 이날 한국의 승리로 보아 일본보다 한국이 더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일본 축구 팬들은 한국 선수들의 승리에 대한 의지가 더 크게 느껴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일본 팬들은 선수들의 모습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선수는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지만 일본 선수들은 다소 수동적이고 팀워크가 부족한 인상을 주었다고 합니다. 일본 팬들은 선수들이 아직 젊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며 한국 대표팀의 강한 의지가 돋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반면 일본 선발 멤버들의 경기 모습에서는 승리에 대한 강한 의지가 보이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후반 멤버 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대표팀은 필사적으로 리드를 지켰습니다. 훌륭한 승리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바로는 결정력이 부족한 일본이 깨끗하게 패배했습니다. 일본은 친선 경기나 단발성 경기에서는 이기지만 진검승부에서는 약합니다. 반면 한국팀은 중요한 경기에서 강한 의지력을 발휘합니다. 특히 한일전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번 경기에서 한국 선수들의 정신력과 의지가 일본 선수들을 압도했다고 합니다. 김민우 선수는 어릴 때부터 유망주로 주목받았으며 현재 독일 베르더 브레멘 듀군과 세로프 듀군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태석 선수의 아들인 이태은 선수가 이날 코너킥에서 골키퍼를 넘겨 김민우 선수에게 정확한 패스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이태석은 이번 대회에서 한국이 터트린 4골 중 3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언론에선 그의 왼발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날 경기에서 가장 큰 활약을 펼친 것은 골키퍼 김정훈이었습니다. 김민호가 골을 넣은 이후 일본의 공격 숫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김민우는 헤드로 놓아 예상치 못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석은 이을용의 아들로 최고입니다. 다음에 일본과 경기할 때 일본 선수가 무리한 반칙을 하면 태석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습니다.